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4월 14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1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고요.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자, 대한항공이 방향성을 조금 결정을 한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유상증자한 가격을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식 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됐죠. 증가가 됨으로써 주가가 희석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게 유상증자 가격인데, 통상적으로 유상증자 가격 이하로 좀 떨어져가지고 매물 소화 과정을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들도 충분히 염두를 해둘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서는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일단은 매물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은 유상증자 일정을 따라서 이 증권 업무에 대한 부분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 거시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항공운임료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그동안 이제 적자를 축소를 시키는 부분들이 항공운임을 해가지고 운임으로써 좀 이거를 적자를 좀 축소시키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2분기에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불확실성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좀 비상등이 켜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사를 통해서 제가 계속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런 기사들이, 제가 대한항공에 브리핑을 드릴 때부터 좀 살짝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 조금 기사화가 돼가지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물로 버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운임 약세 유가 강세 어쩌나.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대한항공을 처음부터 그 브리핑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어느 정도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당시에는 주가가 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일단 무시를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죠. 근데 이제 방향성이 하단 부분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여기 좀 이탈을 하고 오늘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보니까 이 유상증자 가격에서 이탈을 할지 반등이 나올지를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뉴스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뭐 사실 얘기들은 이전부터 조금씩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적 시즌이 좀 돼가니까 항공화물 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 흑자를 낸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고 하죠. 대한항공은 뭐 그렇다고 쳐도 아시아나는 뭐 조금 이제 흑자를 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항공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쟁사들, 그러니까 다른 항공사들도 화물로 적자를 축소를 하는구나, 대한항공을 보고 따라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화물기를 더 투입해가지고 그래 적자를 좀 만회를 하자.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화물 운임이 증가되는 수요가, 그러니까 화물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감당을 할 수 있는데, 화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너도 나도 이거를 운용을 그 배송을 해주겠다라고 나서는 경우가 되는 것 같으면은 이 화물의 수요보다 공급이 더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항공화물 운임이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객산업은 여전히 부진하다. 이 여객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신 여건이 또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국가들별로 이 백신 여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여행을 이제 그 격리를 좀 해제를 시켜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항공화물 운임은 뭐 그렇다고 쳐도 여객 산업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백신 접종률 그런 것들도 그렇고 글로벌 국가들이 좀 빗장을 아직까지 풀진 않았기 때문에, 하늘길을 열어주진 않았기 때문에 격리 열려져 있는데 격리를 해제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들도 상당히 중요하죠. 여행에 대한 수요 같은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고요. 증권사들의 대한항공이 올해 1분기에 그 929억 원을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을 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가지고 지난해 이후에
2개분기 연속 흑자가 좀 날 것이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벌면은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하는 그런 비용으로 다 부어야 돼요. 산업은행이 뒤에서 좀 받쳐준다라고 하겠지만은 국민들의 그 세금을 뭐 어느 정도까지 무작정 한계가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근데 아시아나가 영업이익이 흑자가 낸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아시아나 항공이 좀 이제 2분기에 적자로 좀 돌아선다라고 하면은 그 인수를 합병을 하는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부채 같은 부분들이 더 증가되는 거에 의해서 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인수를 하는 기업이 그 매각 대상자 그 기업의 부채까지 다 떠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개선시켜 가지고 내가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고 홍콩에서 발표하는 항공화물 운용 지수 따르면은 홍콩 북민노선 항공화물 운임은 1분기에 1kg당 평균 6.4달러였는데 지난해 1분기 kg당 3달러 안팎으로 움직였건가 비교해 그 3달러에서 6.4달러로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6.4달러에서 5.7달러, 5.3달러로 계속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3달러 안팎인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1분기 실적 지난 우리 1분기 대한항공의 1분기 실적보다는 운임료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이전보다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선박 자출 사고로 해운 물동량을 옮겨오면서 8달러까지 치솟긴 했었는데 이런 치솟은 운임료가 당분간 좀 이제는 좀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는 시장에서 좀 보는 그런 관점이고요. 달러당 운임료가 키로당 6.4달러, 5.7달러, 그리고 수에즈 운하 선박이 좀 막혀 있었을 때, 수에즈 운하가 막혀 있었을 때 8달러까지 치솟긴 했었는데, 이제 이게 수에즈 운하도 좀 다시 뚫렸죠. 그러니까 가격이 6.4달러, 5.7달러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올랐잖아요. 이거 8달러, 6.4달러를 1kg당 보내주고 있었는데 똑같이 10kg를 보내줬을 때 8달러를 받냐, 6달러를 받냐.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 달라지는 부분들이잖아요. 영업이익률. 근데 영업이익률인데 이게 항공 유가가 또 뛰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왜 그러냐? 항공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경기가 그만큼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달러가 상승을 한다, 달러의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경기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여러분 뭐 출근 안 하시는데 돈을 못 버는데 차 타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기업들은 판매가 안 되는데 그 제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유가를 그 기름을 쓸까요? 그렇죠. 경기가 회복이 돼야 유가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유가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번 왕복 왔다 갔다 하는 유류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화물이 아무리 많이 실을 수 있다 그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꽉 채워가지고 갔다 온다. 무게도 그렇지만 무게도 그 영업이익률 그 항공 유류비 거기에 또 지장이 있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은 유가가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은 영업이익률이 훼손이 될 수가 있겠다. 똑같이 6.43달러를 1kg당 받았을 때 달러를 10달러를 주고 운행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5달러를 주고 운행을 한다든가에 대한 부분들이 마진이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료가 뛰고 있다라는 것들은 영업이익이 2분기, 3분기에는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뭐 그런 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뭐 환손실에 대한 부분들, 환율로 해지를 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게 그 항공화물 운임이 증가돼야 된다. 운임료가 증가돼야 된다. 근데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치솟았던 이 운임료가 수에즈 운하가 뚫리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 항공 기업들을 보고 있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찰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수합병 관련해가지고 연구 용역 같은 부분은 6월 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업결합 대한 경계분서 연구 용역은 오는 6월 8일에 정지가 된다. 종료가 된다. 자, 뭐 여기에 대해서 두 항공사의 통합으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이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별로 연구를 해가지고 M&A 허가 여부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나라만 합병해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이제 터키는 합병 승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글로벌 자기들 미국 항공사, 뭐 중국 항공사, 베트남 항공사 그 자체 그 나라에 있는 기업들에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기들도 보고 결합 심사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그 나라를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얘네들이 이렇게 합병을 함으로써 내 그 나의 국가들에 있는 내 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항공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쳐야 될 산은 많죠. 그리고 첫 번째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느냐. 그게 첫 번째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안 해주는데 다른 나라에서 승인을 받는다? 그거는 그렇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도 한국에서 어떤 상황을 공정위에서 어떤 법적인 부분들을 걸고 넘어지는가? 그게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미국으로 왔다 갔다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을 해줬는데 한국에서 이거를 공정위에서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차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먼저 공정위가 먼저 승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공정위를 설득시키기 위한 갖가지 뭐 로비라고 설명을 좀 하기는 그런데 어떤 어필을 좀 하겠죠. 정부라든가 산업은행에서 좀 뭔가 어필을 좀 하겠죠. 공정하게 하겠다. 그런 것들을 하여튼 뭐 자료가 되는 부분들이 연구 용역, 이 연구다. 연구, 인수합병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 여기 연구 용역을 마친 후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배민 인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전에 좀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2달간이 시간이 좀 소요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어디였죠? 이게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인가? 그 기업이었었는데, 요기요를 흡수를 했다가 인수를 했다가 배달의 민족도 인수를 했는데, 결국엔 공정위원회에서 둘 다 합병이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라 해가지고 요기요를 포기를 했죠. 자, 공정위는 이번 건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합병이라는 부분들이 결정이 나기에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들. 자, 항공업계 뭐 기대감, 인수를 계기로 항공 정비, 이게 지금 각각 이 기업들끼리 항공을 정비를 하는 부분들이 각각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항공 정비 같은 거는 이제 같이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큰 정비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국내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저비용 항공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게 비용이 커요. 더 이걸 합병을 시켜버리면은 해외 외주를 했던 것들도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큰 회사가 생긴다라는 거니까 규모 자체가 큰다.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계가 어느 정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합병되는 것들로 인해서 좀 콩고물 떨어지는 거 부가적인 그런 효과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이 방사청에 2천억 원 가량의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 그냥 이건 별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되세요. 2천억 원대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납품 계약에 지연이 됐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2천억 원을 내라. 근데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지연이 된 건데 이거는 왜 생각을 안 해주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면제를 해달라. 우리 책임이 아니다. 뭐 그런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뭐 큰 중요한 부분들은 아니니까. 자,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유상증자한 가격들을 기준으로 잡으세요. 여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 축소하신 다음에 24,000원 부분에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비중에 대한 관리, 평균 단가 관리 같은 경우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냐가 추후에 주가가 좀 이제 올라가든 떨어지든 간에 손실이라든가 수익을 규모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비중에 대한 관리, 그리고 현금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잘 해두신다고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들, 영업이익적인 부분들, 2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를 함으로써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부채에 대한 감당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불확실성으로 될 수 있지만은 합병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수익성이 좀 이제 회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주가 반영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대한항공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요. 대응을 계속 적절한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로 대응을 좀 잡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AP 투자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시게 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 목표가 6,385원, 손절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 목표가 6,950원, 손절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 목표가 9,580원, 손절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또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 종목 추천에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 종목, 보유 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이렇게 또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터치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그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고요. 자, 누적 합산 수익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절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 시연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